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120세 시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대공개. 요즘 뉴스를 보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지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참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누구나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틈틈이 모아온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몽땅 풀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싹 빼고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말이에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뻔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려운 법이거든요. 주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1. 몸이 원하는 건강 신호에 귀 기울이기. 몸이 보내는 SOS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거죠. 몸이 보내는 SOS를 무시하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1. 김 여사님의 지혜.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려다가 김 여사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초기 위염이었어요. 약 먹고 관리했더니 금방 나았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덕분에 큰 병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핵심 포인트.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2.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건강습관. 건강의 기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특별한 비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건 없거든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뻔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례 2. 박 할아버지의 건강 밥상.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박 할아버지는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차십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고 해요. 점심과 저녁에도 잡곡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 등 건강한 식단을 챙겨 드시고요. 게다가 밤 십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늘 푹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가는 습관을 들이셔서 변비 걱정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저도 박 할아버지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핵심 포인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는 숙면을 취하세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3.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활력 충전.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례 3. 이 선생님의 즐거운 운동.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시는 이 선생님은 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하신다고 해요.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고요.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선생님을 보고 운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지루한 것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핵심 포인트.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세요. 4. 마음까지 건강하게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5. 건강정보. 옥석을 가려 현명하게 활용하기. 건강정보 홍수시대. 믿을 건 나 자신뿐.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건강정보가 넘쳐나죠. 하지만 모든 정보가 다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옥석을 가려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12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졌죠. 누구나 아프지 않고 활기찬 삶을 꿈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풀어볼게요. 어려운 전문 용어는 빼고 우리끼리 수다 떨듯이 편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1. 텔로미어. 세포의 생체시계. 노화의 비밀을 풀다. 혹시 텔로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노화의 과정입니다. 과학적 근거.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스 효소의 역할을 밝혀내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텔로머레이스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실천 방법.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운동은 텔로머레이스 활성을 증가시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 에너지 생산의 핵심.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어 노화가 촉진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죠. 과학적 근거.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는 노화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천 방법. 칼로리 제한.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을 주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미토콘드리아의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합니다. 코엔자임 Q10 섭취.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장내 미생물. 제2의 뇌, 건강의 파수꾼. 우리 장에는 수백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은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 뇌 기능, 심지어 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장내 미생물은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텔로미어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천 방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유산균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채소,
과일, 곡물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발효식품 섭취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습니다. 추천 도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엘리사 에펠, 늙지 않는 비밀 텔로미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쓴 책으로 텔로미어와 노화의 관계,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노화의 종말,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가 쓴 책으로 노화의 원인과 과정, 노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키는 방법 등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펄머터, 장내 미생물 혁명, 장내 미생물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가 쓴 책으로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지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 전문가 칼럼. 김 여사님은 올해 80을 훌쩍 넘기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시죠.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께 건강 비결을 여쭤봤더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이죠. 덕분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 큰 질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김 여사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려다 김 여사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초기 위염이었고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 여사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방치했다면 위염은 만성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작은 불편함이 큰 질병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통증, 어지럼증, 수면장애, 식욕 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건강 일기 쓰기,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면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확인, 가족 중에 특정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김 여사님의 지혜를 본받아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건강 밥상, 120세 시대 장수 비결의 핵심. 박 할아버지의 건강 밥상, 신선한 채소, 과일, 잡곡밥, 그리고 생선. 박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넣은 샐러드로 시작됩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잡곡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 등 건강한 식단을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잡곡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밤 10시 취침, 아침 6식 이상, 그리고 매일 아침 배변. 박 할아버지는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노화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건강 밥상과 규칙적인 생활, 과학적 근거는 박 할아버지의 건강 밥상과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텔로미어와 식단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시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세포 노화가 진행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섭취는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미토콘드리아와 규칙적인 생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3. 장내 미생물과 배변 습관 장내 미생물은 소화, 면역, 뇌 기능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 우리도 따라 해볼까요? 저도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박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을 통해 12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 밥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 잡곡밥,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0세 시대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 잡는 비결. 화순문화센터 이 선생님의 특별한 건강관리법. 이 선생님은 70이 넘으셨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에너지와 활력을 자랑하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즐거운 운동에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건강관리법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 시작.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다.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요가는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죠. 요가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요가와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요가는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감소, 불면증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말엔 등산과 자전거 타기, 자연 속에서 활력 충전. 평일에 요가와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린 이 선생님은 주말에는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즐기십니다. 화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활력을 충전하는 것이죠.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우는 데 좋고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와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 전환에도 좋죠.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등산과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즐거운 운동 건강의 비결. 억지로 하는 운동은 애노. 이 선생님의 건강 비결은 억지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운동하는 데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면 운동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즐거운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될 거예요. 이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이 선생님의 건강관리법 우리도 따라 해볼까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운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지루한 것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생님처럼 즐거운 운동을 찾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